대한민국에는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마을이 213곳 있습니다. 그중 1.7%는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비밀을 품고 있죠. 몇 년 전 사라진 마을의 한 폐허에서 낡은 한옥이 발견됐습니다. 거미줄과 먼지가 뒤덮인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잊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그들의 존재를 알렸죠. 그 안 중앙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제단이 있었고 섬뜩한 인형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인형은 팔다리가 뜯겨나간 채, 어떤 인형은 눈이 파여나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흔적이 선명했죠. 말라붙은 핏자국이 제단 위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 바닥에는 가족의 재물이라는 섬뜩한 비문이 핏자국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절규가 굳어버린 듯한 강렬한 에너지였습니다. 조사팀이 발을 들이자마자 극심한 한기가 순식간에 공간을 채웠습니다. 낡은 대청마루는 섬뜩한 소리로 삐걱거렸고 닫힌 문들이 홀로 흔들리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벽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섬뜩한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무거워졌고 팀원 중 한 명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원초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악몽의 시작이었죠. 놀랍게도 이 마을에서 지난 700년간 7세대에 걸쳐 무려 17명의 마다들이 공식 기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한옥의 제단 아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로 뒤덮인 낡은 목함 속에서 기이한 상형 문자와 함께 피로 얼룩진 묵직한 두루마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는 금지된 계보 육신의 계약이라는 섬뜩한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최고령 노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 뒤에는 조상 대대로 마다들을 제물로 바쳐왔다는 충격적이고 잔혹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지 번영을 위한 계약이었다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 그 아이들은 살아있는 육신의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고문서에는 그 끔찍한 비위에 구체적인 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작고 여린 팔다리를 특정 약초와 함께 정성스럽게 단지에 봉인한 후 그 작은 육신을 신성한 제단 바로 아래 깊숙이 묻어 땅의 정령에게 바치는 잔혹한 의식. 이 끔찍한 육신의 제물이 대대로 반복되어 온 어둠의 맹세였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과 마을을 비정하게 지탱해온 비극의 뿌리였던 겁니다. 이 마을 가축의 팔알이 단 며칠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 믿으시겠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영혼들의 끔찍한 원한이 깨어나자 마을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었죠. 멀쩡하던 소와 돼지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축사마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후 마을을 지탱하던 맑은 샘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물줄기는 쩍쩍 갈라진 땅 밑으로 사라졌고 주민들은 끝없는 갈증과 함께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온 마을을 덮치는 끔찍한 악몽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섬뜩한 잔상이 귓가에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을 덮친 것은 설명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피부에 돋아나는 검은 반점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졌고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은 사람들의 정신마저 갉아먹었습니다.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이들, 병명조차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들.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지의 분노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오랜 역사를 지닌 한옥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길 한복판이 갈라지고 급기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한 땅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정체 모를 검은 진흙은 마치 저주받은 피처럼 끈적였습니다. 대지는 희생된 영혼들의 집단적인 비명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붕괴 직전의 아수라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성공 확률 0.01%, 조사팀이 폐허가 된 한옥 깊숙이 핏빛으로 물든 재단을 중심으로 최후의 의식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목숨은 한 줄기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대를 이어 희생된 맏아들들의 원혼을 달래고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 금지된 주술이 읊어지고 공기는 섬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봉인이 불완전했던 마지막 제물의 혼령이 비명과 함께 되살아났다. 갑자기 공간 전체가 얼어붙고 뼈를 깎는 듯한 울림이 고막을 찢었다. 제단 위 섬뜩한 인형의 눈에서 붉은 섬광이 번뜩이는 순간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조사팀원 중 한 명을 향해 뱀처럼 빠르게 뻗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최후의 육신 재물을 찾아 저주를 영원히 반복하려는 아기의 찬 집념이었다. 팀원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한 팀원의 목덜미를 휘감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팀원들이 필사적으로 방어 주문을 외웠지만 되살아난 혼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잊혀진 역사와 가문의 그림자 아래 이 비극적인 밤은 과연 끝을 맺을 수 있을까? 그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반복될 재물이 될 것인가?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 함께 잊혀진 저주의 그림자를 파헤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